안녕하세요. 저는 중환자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빈혈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빈혈일까요? 컨정티바가 굉장히 페인하다거나 캐필러리 리필링 타임이 증가된다거나 그런 현상을 빈혈이라고 할까요?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책이 마리노 선생님이 지은 더 ICU라는 책인데요. 비록 이 책이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간결하게 아네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그 책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 책에서는 정의하기를 이제 블러드가 산소를 운반시키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아네미아라고 합니다. 아네미아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보는 거는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이죠.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레드셀의 매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산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 헤모글로빈만 있는 게 아니죠. 플라즈마도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플라즈마가 옮길 수 있는 역량이 헤모글로빈이 옮기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한 처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세를 어떻게 취냐에 따라서 혈중 내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 있을 때하고 누워 있을 때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 있을 때는 다리에 있는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플루이드 양이 좀 변화가 생겨요. 누워 있을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혈중 내에 있는 하나의 플루이드 기둥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비티 영향을 받아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터스티셜 티슈로부터 들어오는 플루이드 양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혈중 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누워있는 경우라고 해보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비티가 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터스티셜 티슈에 있는 플루이드가 인트라베스큘러 볼륨을 보충할 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서 있을 때의 혈관 내의 플라즈마의 양과 누워있을 때의 베슬 내의 플라즈마 양의 변화가 생기겠죠. 헤모글로빈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셀 매스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플라즈마의 양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헤모글로빈, 즉 농도는 변화가 생깁니다. 레드셀 매스는 그대로겠지만 농도의 개념인 헤모글로빈은 따라서 누워있을 때는 더 줄어들게 되고 서 있을 때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건강한 성인 기준을 잡았을 때 대략 RBC 한 팩 정도의 어떤 양만큼 헤모글로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대략 수치로 봤을 때는 한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수치로 봤을 때 1 정도의 변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누워있느냐 또는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념이 하나 잡히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RBC고 그 RBC가 갖고 있는 헤모글로빈이긴 하지만 정확한 측정을 하려면 레드셀 매스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일반적인 병원에 있는 실험실 세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또는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아네미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을 수 있죠. 방금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누워있느냐에 따라서 또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아네미아를 평가할 때 헤모글로빈을 맹신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네미아라고 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그런 수치가 아니고 혈액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응급학과 의사 김근수였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